안녕하십니까. 기사퍼스트 권호석입니다. 자, 알고리즘 8번째 시간이고요. 자, 초급 유형의 문제를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 더하기 3 더하기 6 그리고 10, 15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째 한 가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증가되는 값이 정해진 값이 아니라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증가치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가 1에서 이제 15 이런 식으로 이제 10번째 한 가지의 합계를 구하는 문제고요. 자, K라는 변수, 자, 증가치, 그리고 N이라는 변수, 각 항, 그리고 H, 합계를 나타내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각 변수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초기화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것도 고민을 같이 하셔야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0번째 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1씩 증가된다. 그 다음 2, 3, 4, 5, 그래서 K라는 변수는 K 플러스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N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은 N 플러스 K죠. 자, H도 H 플러스 N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초기화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초기화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1로 초기화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0번째 항을 기준해서 0으로 초기화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0번째 항으로 000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때 000이 맞는지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현재 0번째 항이 합이 0이잖아요. 그죠? 0이면은 첫 번째 항을 더해서 1이 되고, 그 다음 1을 3과 더해서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앞뒤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K도 마찬가지예요. 자, 0번째를 이제 0이라고 줬을 때, 자, 1씩 증가되더라 라는 규칙이 있으면은 분명히 1이 증가되어서 1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항이. 자, 그리고 각 항도 마찬가지죠. 자, 증가치가 1이라면은 0번째 항에서 1이 증가되어서 1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번째 항을 계산을 해보니까 0, 첫 번째 항을 계산해보니까 1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0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초기화를 하거나 아니면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초기화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결과는 동일해요. 초기화를 0번째를 하거나 첫 번째를 하거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전 문제와 조금 다른 점은 자, 이전 문제에서는 K가 9보다 작다라고 반복하는 횟수를 정해줬었죠. 맞습니까? 자, 그때 K를 왜 9보다 작다라고 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자, 그것은 첫 번째 항을 나타낼 때 그때 K 값이 초기값이 0이었고요. 자, N이 1이었고요. 그리고 H 값이 1이었죠. 자, 이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 항을 기준해서 초기화를 했는데 첫 번째 항을 기준해서 초기화를 하니까 그때 K 값이 0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항이 K가 1이 됐고요. 그래서 쭉 계산을 해보니까 10번째 항일 때는 K가 9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K가 9보다 작다라고 그렇게 조건을 줬었죠. 자, 물론 디버깅을 하게 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첫 번째 항이 K 값이 1이고요. 두 번째 항이 2가 되고요. 세 번째 항은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K 값이 각 항의 위치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순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0번째 항을 가지고 초기화를 했을 때 K, N, H를 0으로 이렇게 같이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K와 N과 H를 이제 규칙을 찾아서 그대로 넣어뒀고요. 자, 그리고 K는 10보다 작다라고 조건을 줬습니다. 자, 1에서 5번째 한 가지의 값들을 디버깅을 해서 35가 나온다면은 바른 순서도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디버깅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수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연수 문제 보시면은 자, 1, 3, 6, 10, 15. 자, 1, 3, 6, 10, 15. 자, 이것은 맞는데 자, 덧셈과 뺄셈이 번갈아 가면서 수행이 되네요. 그죠? 자,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한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초기화를 몇 번째 항을 초기화를 할 거냐에 따라서 스위칭의 조건이 조금 달라져요. 보십시오.
자, K, NH를 0번째 항을 가지고 초기화를 했죠. 자, 0번째 항을 가지고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는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초기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의 합을 구하고, 그리고 스위칭 변수를 조금 판단해서 두 번째 항을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K는 K 플러스 1, 그리고 N은 N 플러스 K는 그대로인데 합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N, 그 다음 합 이꼴 합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N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번갈아가면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처리문을 먼저 수행을 할 거냐, 이 처리문을 먼저 수행을 할 거냐, 그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덧셈을 먼저 해야겠습니까? 뺄셈을 먼저 해야겠습니까? 덧셈을 먼저 해야 돼요. 이전 문제에서는 7번째 강의에서는 마이너스를 먼저 처리를 했었죠. 뺄셈을 먼저 처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첫 번째 항을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항까지 합계가 구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구해지는 것은 두 번째 항이더라.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도록 처리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0번째 항을 기준해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항, 자, 이것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분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게 이 문제 해결의 키가 되겠죠. 자, K는 K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N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N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자, 잘 보시면은, 여기 H-N이고, 이거는 H 플러스 N이 되겠네요. 자, 덧셈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먼저 처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스위칭 변수, 초기값이 0인데, 자, 스위칭 변수를 얼마 값을 주고, yes로 분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자, 3번에 0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에 h는 h 플러스 n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칭 변수 값이 0 값을 가지기 때문에 자, 스위칭 변수를 반대되는 값 1 값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5번에는 작다라는 부등호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디버깅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정답이 되고요. 자, 먼저 K는 그리고 NH를 초기화를 합니다. 0, 0, 0. 그리고 스위칭 변수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자, K 1 증가하네요. 1. 자, N은 K만큼 증가합니다. 자, 스위칭 변수 0이냐? 현재 0 맞잖아요. 그죠? Yes. Yes. 자, yes로 분기되면 이쪽으로 분기가 되네요. 자, h는 h 플러스 n. 자, h는 h 플러스 n. 그래서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칭 변수 값은 1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k는 10보다 작으냐,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다면은 k는 5보다 작다라고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es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는 k가 9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K가 1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물론 디버깅을 통해서 여러분들 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자,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0번째가 K가 0이고, N도 0이고, H가 0이죠. 자, 첫 번째 항일 때 K가 1이고요. N도 1이고, 합도 1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일 때 K가 1, 두 번째 항을 계산할 때 K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 위치값하고 K값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의 변수, 항 변수를 이용해서 조건 판단하지 않습니까? 반복 횟수를 정해주는데 그때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습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드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문제는 간단하죠. 모드 함수를 이용해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항의 위치가 1, 2, 3, 4, 5가 되겠죠. 항의 위치가. 그리고 이 값이 K값하고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항의 위치가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자, 홀수 위치에 있을 때는 덧셈이고요. 짝수 위치에 있을 때는 뺄셈이에요. 뺄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K값을 2로 나누어라. 그때 나머지가 1이면은 이렇게 분기를 합니다. 1이면은 자, 그럼 어디로 분기를 해야겠습니까?
어디를 분기를 해야 될까요? 자, 0번째 항을 가지고 초기화를 했잖아요. 그죠? 자, 0번째 항을 가지고 초기화를 했고요. K는 K 플러스 1, N은 M 플러스 K가 되겠죠. 자, 여기서 1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홀수냐라고 물었죠. 자, 우리가 처리할 대상은 첫 번째 항입니다. 자, 첫 번째 항이기 때문에 홀수 번째 있어요. 홀수 번째. 그래서 yes가 되겠죠. 일단 yes가 되는 거예요. 자, K가 1이 되기 때문에 초기값이 0이잖아요. 그죠? 0에다가 1을 더하면 1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2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1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홀수라고 판별을 할 수가 있고요. 홀수 번째 있을 때는 덧셈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yes로 분기되는 이 처리문을 h는 h 플러스 n이라고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 판단을 하셔야겠죠. 이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h-n이 되는 거고요. 자, k는 10보다 작다라고 주면 되겠습니다. 디버깅을 해보면요. 자, k와 n과 h를 0으로 초기화를 했고요. 자, 그 다음 1씩 증가, k 증가, 1 증가, k 1 증가. 자, n은 k만큼 증가. 그 다음 모두 함수를 이용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k값이 1이 되기 때문에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 yes가 맞습니다. 그래서 yes로 분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을 계산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덧셈으로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횟수, 자, 다섯 번째 항이라면은 yes가 될 겁니다. k는 5보다 작다. 자, 이렇게 디버깅을 하시면은 번갈아 가면서 수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 3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문제가 좀 어려웠죠, 그죠? 예. 자, 이거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1, 뭐 플러스 1, 뭐 2, 마이너스 1, 뭐 2, 3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을 이제 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것을 한 개의 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한 개의 항이더라.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부호가 바뀌는데, 일단 부호는 합을 구할 때, 최종적으로 합을 구할 때만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스위칭 변수라든지 모두 함수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다 덧셈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좀 더 나을 겁니다. 한번 숫자를 일단 나열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숫자로 나열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인데 항과 항 사이에 어떤 값을 증가치로 가지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1에서 1 더하기 2는 2가 증가되었죠. 자, 그 다음 얼마만큼 증가되었죠? 3이 증가되었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0번째 항이 있다라고 봤을 때 얼마만큼 증가되는 거죠? 1만큼 증가된 거네요. 그죠? 그리고 0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눈에 좀 들어오십니까? 그죠? 0에서 1, 1에서 1만큼 증가되어서 2가 되고 2에서 1만큼 증가되어서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증가치에 대한 규칙을 찾고 그리고 각 항의 값이 어떻게 증가되는지 그리고 합계가 어떻게 증가되는지를 규칙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또 합을 구할 수가 있겠죠. 1이 될 거고 그 다음 1 더하기 2 자,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는 겁니다. 자, 규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증가치를 자, 이 변수를 i라고 할게요. i. 자, i라고 하면은 i의 규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씩 증가되네요. 그죠? 그래서 i는 i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는 각 항을 합이라고 할게요. 합. 자, 합이라고 했을 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증가되죠? i만큼 증가되는 거죠. 합은 합 플러스 i. 자, i만큼 증가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 거, 그죠? 여기까지 보신다면은,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 거 똑같아요. 1, 2, 3.
자, 이것을 각 항이라고 보고 i라고 변수를 줄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자, 합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죠? 합계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은 합 플러스 i라고 우리가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할 때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합이지만은 한 번 더 누적을 해주는 겁니다. 한 번 더 합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합을 sum이라고 하는 겁니다. sum. 자, 이 문제에서는 sum이라고 하게 되면 얼마만큼 증가되는 거죠? 합만큼 증가되는 거죠. 따라오시겠습니까? 한 번 더 문제를 이제 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변수는 이런 규칙을 갖는 겁니다. 자, 여기서 sum은 부호가 덧셈인 경우도 있겠지만은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sum은 두 개의 처리문이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합. 자, 이런 처리문. 그 다음, 초기화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0번째 항을 가지고 초기화를 하거나, 첫 번째 항을 가지고 초기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0, 0, 0, 혹은 1, 1, 1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번째 항까지 합계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화를 sum은 전체 합계가 되는 겁니다. 자, 합은 우리가 1에서 100까지 구했을 때 그때 합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부분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분합. 그리고 스위칭 변수를 0이라고 줬네요. 자, 근데 i는 1로 줬네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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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도 0, 그 다음 합도 0, 그 다음 sum도 0, 0번째 항이 줄을 딱 맞춰보니까 0, 0, 0이었는데 자, sum과 합은 0으로 초기화하고 i는 1로 초기화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순서도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i를 증가하는 i 플러스 1의 처리문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자, 윗부분에 i는 i 플러스 1이 있었죠. 우리가 합을 구하기 전에 i는 i 플러스 1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i는 i 플러스 1이 다른 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4번 위치예요. i는 i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먼저 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i 값을 증가시키는 그런 순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화 값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초기화 값이. 그래서 i를 1로 초기화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합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합은 어떻게 됩니까? 합 플러스 i인데 자, 0번째 항을 덧셈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을 덧셈을 할 수 있도록 i를 1로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이제 괄호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위칭 변수 값이 0이냐라고 판별을 하네요. 그죠? 0이냐라고 판별을 했을 때 sum equal sum 플러스 합으로 가야겠습니까? 아니면은 sum equal sum 마이너스 합으로 가야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자, 마이너스를 먼저 처리를 해야겠죠. 자, 어찌됐든 0번째, 지금 0번째 항을 가지고 초기화를 했어요. 그죠? 0번째 항을 가지고 초기화를 하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항의 부분 합을 구하면서 지금 첫 번째를 지금 계산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누적 값을 지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의 위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합이잖아요. 합을 뜻하는 거죠. 합. 그래서 여기서 합이라는 변수의 값을 1로 바꿔줬지 않습니까? i가 1이 되고 합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1로 바뀌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1로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합을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합이 먼저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위칭 변수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 조건문을 스위칭 변수가 0이냐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yes라고 분기를 시킨 거죠. 상당히 중요하죠. 자, 어떤 이제 항에 있는 값을 처리를 할 거냐, 그것은 순서대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스위칭 변수 값이 이제 1로 바뀌고요. 자, 여기서는 스위칭 변수를 0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5번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자, i를 이용해서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들어가는데 왜 등호가 들어가는 겁니까? 왜 등호가 들어갈까요?
자, i는 i 플러스 1. 이 위치 때문에 그래요. 위치 때문에. 자, 이게 증가를 시키고 합을 구하는 것과 합을 구하고 난 뒤에 i 값을 증가시킬 때는 조금 다릅니다. 자, 뭐 여러분들 디버깅 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버깅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i의 위치가 다르죠. i는 보통, 자, i를 여기서 초기화를 해주고, 보통 바로 증가시키고 합을 구하는데, 자, i를 카운팅하는, i를 증가시키는 처리문이 합을 구하고 난 뒤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조금 달라져요. 조금 달라집니다. 초기화라든지 반복하는 횟수가 좀 달라집니다. 자, 디버깅, 이런 문제들은 디버깅을 해보시면 돼요. 만일 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블랭크로 나왔잖아요. 블랭크로 나왔으면은 일단 뭐 작다라고 선택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디버깅 하게 되면은 반복하는 횟수를 한 번 더 해야겠구나. 아니면 한 번 줄여야겠구나라는 것이 판단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세 번째 한 가지 합을 구해볼게요. 그래서 10을 3이라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 0으로 초기화하고 합 0으로 초기화하고요. 스위칭 변수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i는 1로 초기화를 했네요. 자, 합을 먼저 구해볼게요. 합을 구하면은 합 이꼴 합 플러스 i죠. 자, i만큼 증가를 시키니까 여기다가 여기를 더하면 1이 되겠네요. 1. 자, 스위칭 변수 값이 0이냐? 자, yes가 되겠죠. 현재 0이기 때문에. 자, 그럼 yes로 분기가 되고, sum은 sum 플러스 합으로, 마이너스죠. 죄송합니다. 여기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자, 마이너스를 먼저 처리를 해야겠죠. 자, sum 마이너스 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um은 현재 썸이 0이 되고, 자, 합은 얼마입니까? 합이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위칭 변수 값을 1로 바꿔주고요. i를 1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조건 판단하죠. 자, i는 3보다 작거나 같으냐? yes가 맞습니다. 자, 반복을 하는 거죠. 자, 합은 합 플러스 i. 자, 합은 현재 1인데, i가 2가 되기 때문에 합은 3이 되는 겁니다. 합은 3. 이 3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1 더하기 2. 두 번째 항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1 더하기 2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분합을 얘기하는 거죠. 이 합이 부분합을 뜻하는 거고, 1 더하기 2, 이 계산한 결과가 이제 3이다.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합을 구했고요. 합을 구하고 스위칭 변수가 0이냐 판별하니까 0이 아니죠. 현재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로 분기가 되는 거예요. 자, 덧셈을 하면 되겠네요. 현재 썸은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에다가 합 3을 더하게 되면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스위칭 변수 값을 0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i를 카운팅 3이 됐네요. 자, 반복 더 해야겠죠. 그죠? i는 3보다 작거나 같다. yes가 맞습니다. 만일 등호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호가 없다. 만일 i가 3보다 작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고 이제 썸이 이제 2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4를 이제 출력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호가 붙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반복을 하면은 이제 합을 구하죠. 합은 i만큼 증가를 시키네요. i가 3이 되죠. 그래서 6이 되는 겁니다. 자, 이 6이란 값은 뭘 뜻하는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뜻하는 겁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자,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분기가 되는 거죠. 스위칭 변수 값이 0이냐를 판별하니까 yes가 맞습니다. yes가 맞고 마이너스를 처리하면 되겠죠. 썸에다가 2에다가 6을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그리고 스위칭 변수 값은 1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뭐 사실 여기까지 다 처리가 됐고요. 뭐 i는 한 번 더 이제 카운팅을 해서 4로 만듭니다. 4로 만들고, 자, i가 3보다 작거나 같으냐, 여기서 노로 이제 분기가 되면서 출력값이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이 문제 접근하는 방법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디버깅 하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